지금 엄청난 폭염인데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죠? 지금 국내적으로도 좀 엄청난 재난인 것 같은데 이 생활동에서 잼버리 대회 하고 있는데 아무튼 폭염이 말도 못하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지고 그러는데 저는 아침에 강릉에서 왔어요. 강릉도 엄청난 폭염이에요. 오늘 잊지 않고 참석하려고 했는데 일찍 도착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치는 종업이다에 이한동 총리님의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홍익 인간의 이념에는 인본주의, 민주주의, 평화사상 등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구현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은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제질서 등 모든 부분에서 세계사를 주도해 나가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또한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세계 문명의 정신과 가치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신과 가치를 주도하는 국가만이 세계사의 주도 국가가 될 수 있다. 21세기 국제사회를 주도할 우리 정신과 가치는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한국의 특수한 가치를 조화롭게 결합한 가치이다. 이는 우리 민족의 빛나는 정치 철학인 홍익인간 이념의 대외적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이념을 바탕으로 지난 반세기간 우리가 이룩한 한강변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적 성취와 민주화 실천이라는 정치적 성취의 기반 위에 서서 선진가치와 민주화 실현이라는 정치적 성취의 기반 위에 서서 선진과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 국가 목표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오늘 우리 여기 경화진여 맡아가지고 할 수 있고 천장님이 오늘 가정에 부득이하게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천장님이 계셔야지 되는 건데 천장님이 없어가지고 제가 대신 지금 앉았는데 이제는 초장님 자리입니다. 제 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오늘 참석 인원이 저조하고 지난번에도 한 10여 명 됐었는데 오늘은 너무 저조하네요. 내가 이 참석 인원이 중요한 것은 사실상 아니고 경화진여는 정치는 종업이다. 이한동 총리님의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우리가 일조하고 있다. 뭔가 이한동 총리님의 정치는 종업이다를 받드는 어떤 좀 작은 조직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두 번째 모임입니다. 변화진영은 아직까지는 많은 인원이 참석을 못하고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지금 한길문화마을이라고
거기에서 정치를 지으면은 한길문화 마을에서 정말 주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일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직면은 거기 한 조직으로 일조하고자 하는 거니까 여기 오신 이한인 전추업장님과 김창원님과 우리 최주희 회장님과 지금 저기 계신 물론 제가 이낙찬 대표님, 이내찬 대표님, 이만 방송에 이내찬 대표님. 이만 방송의 이내찬 대표님 반갑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어떻게 리더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은 책을 한 수절씩 읽어 나가면서 김창호 씨가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한인 접종님 하신 말씀 하면서 한 구절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예전같이 않게 교통사고 나서 이게 저기 저는 이제 집안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제 무관심하고 사실 또 이 문학이나 이런 거 너무 생소해요 제가요. 운동 뭐 이런 걸 이제 제가 좋아해서 그런 데는 이제 좋아서 가고 그러는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참여가 꺼려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또 너무 열심히 해주니까 미안해요.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고. 근데 또 선뜻 이렇게 또 앞당겨 나가기가 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관계되는 사람도 이렇게 신경을 못 쓰고 관계가 이렇게 많이 좀 안 되는 분이 많이 신경 쓰니까 너무 미안하고 이제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나올까 말까 됐어요. 이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하니까요 술을 좀 기르거든요. 일을 하다 보니까 땀을 이렇게 내고 그러면 이제 힘들어요.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막 가만히 가다가 하도 미안해가지고 나왔어요. 총리님은 사실 집안 어른이시고 이제 진짜 존경하실 분이신데 또 동네에서 그렇게 또 주목을 또 잘 못 받으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근데 이제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집안에서 또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뭐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이런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그냥 요거 읽겠습니다. 나라 살리기 이한동 총리님의 나라 살리기 조상들의 국가 전략을 다시 배우자 낭독하겠습니다. 일반론적인 방법이나 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고 위대한 한민족의 꿈을 이룰 수 없다. 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야 한다. 국가 전략으로서 주권 전략과 안보, 외교, 정치, 경제, 사회, 환경, 교육, 문화, 에너지 등 모든 분야의 세부 실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실천 전략에 따라 전략적 작업을 가지고 임하지 않으면 21세기의 새로운 도전을 극복해 나갈 수 없다.
또한 세계사의 주요 국가가 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탁월한 국가 전략을 배워야 한다. 고조선은 만주 대륙은 물론이고 중국과 시베리아 일부에 걸친 광활한 영토를 지배한 나라로서 중국의 한족이 가장 두려워한 나라였다. 이러한 고조선의 국가 이념을 승계한 고구려는 남수 서진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 남쪽의 백제와 신라왕인 손상을 유지하고 서쪽으로 진출하였다. 이 실천 과정에서 수양제의 100만 대군과 강태종의 30만 대군과의 싸움도 불사하는 웅훈한 기상을 보였다. 신라는 3만 1통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 화랑도의 5개 정신으로 젊은이를 키웠다. 백제는 일본 경략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 일본의 고대 왕실과 고대 문화를 식민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양성했다. 고상국을 통일한 고려는 국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구려의 옛 영토 회복을 국가 목표로 삼았다. 조선 건국의 공신 정도전은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하고 전곽과 사대문의 이름을 짓는 것 하나하나에도 통치 철학과 국가 이념을 상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성취와 변화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무계획의 결과가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이 작용한 국가 전략에 따른 계획된 변화였다. 이상입니다. 잘 안 보여. 독보기가 갖고 와서 이제 아까 우리 이내수 대표님께서요, 여기 인공길의 이영관 예술학교의 그 교자가 이제 평상 다른 곳이랑 다르게 보시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 이제 학교 교자가 아니라 다리 교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한글만 쓰자고 하는데 우리 총리님께서는 이제 평상시 마지막까지 하시다가 한 길이 어문정책 정상화 추진회 회장을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한자를 병용해서 쓰자는 취지였는데 지금 이제 보면 요즘에 플랫폼 얘기하잖아요. 아까. 근데 오히려 플랫폼보다는 이제 다리 글자를 쓰면 더 좋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한자가 우리의 그린 측면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총리님께서 왜 윤봉길 시인이었나 하는 걸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에 우리 국론 분열이 심하잖아요. 5.18도 있고 막 그런데 근데 그 5.18이라든가 민주화라든가 그거 가지고 또 5.16 가지고 뭐 또 하나는 8.15 가지고 해도 건국일 가지고 맨날 진보니 보수니 싸웁니다. 근데 1919년의 역사를 잘 정립해내면 나머지도 잘 정립해내고 그걸 가지고는 우리 진보 보수뿐만 아니라 남과 북도 하나로 어우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 통합뿐만 아니라 더 큰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이제 이한희 선배님께서 한길문화마을 대표님이신데 어떻게 우리 한길문화마을이 동화마을보다 더 명소가 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의 순례길이 될 수 있냐고 하셨는데 이곳에 엄청난 역사의 숨결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국간대첩을 이룬 우리 창주 이성준 선생님께서 임진왜란 이후에 전후복부를 이룬 그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후대에 청해 홍타이지 군대가 내려왔을 때 최창욱 선생님께서 저 수원산에서 청해 홍타이지 군대를 괴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청해 홍타이지 군대를 괴멸시켰기 때문에 최명길 선생님께서는 청나라 군대를 물러가게 하는 하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 협상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 또 하나 이제 그래서 그러한 협상을 배운 분이 누구냐면 윤봉길 시인이에요. 우리는 단지 그분께서 그냥 폭탄만 던졌다고 생각하고 누구를 그렇게 해서 상하이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이제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잠자는 중국을 깨우쳤고 그걸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그 협상의 틀이 생겼거든요. 우리 이제 그 아까 그 선배님께서 이제 그 총님께서 국가의 전략을 배우자, 주상님들 전략을 배우자 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냐면 우리 이제 김춘추 선생님께서 구구루의 영계소문의 감옥에 있을 때 만약에 그 당시 기우신 장군께서 군대를 가지고 무력 시위를 해주지 않았다면 만약에 풀려났을까요? 그게 이제 협상이거든요. 어떤 협상을 위해서 어떤 태도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여기 한길문화마을을 명소로 만들어가는 그게 이제 크든 작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갖고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걸 만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왜 또 윤봉길이었냐면 아까 그 이제 한길문화마을 그러니까 명살리를 어떻게 명소로 만들어가냐 하는 거에 보면 그 윤봉길 시인님께서 독립운동하러 이제 가실 때 그 개벽에 실린 이상한 시인님의 빼앗긴 들에도 봄을 오는가라는 시를 읽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그 이상한 시인님의 빼앗긴 들에도 봄을 오는가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하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들이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걸어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오고 같지가 않구나. 뇌가 끓었느냐 누가 부르느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욱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돌이 같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으로 너는 성당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기쁘게나 가자. 마른 노를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목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내기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맞고새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하던 그들이라도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진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아니와 같이 땀도 몰고 끝도 없이 닿는데 보나 무엇을 찾느냐.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실령이 짚었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들은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게 개벽 70호 1916년 6월호에 실린 그 시인데요. 이 시를 읽고 윤봉길 시인님은 이제 상하이 이거를 이제 떠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한일 총리께서도 윤봉길 시인님의 이러한 선례를 따라서 이제 그 정치에 입문하셨고 또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후대 은혜는 이제 우리 이 땅을 지키고 있는 우리 이제 어머니들의 은혜, 뭐 민초들의 은혜, 그 민중의 은혜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윤봉길 시인과 같은 독립운동가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명살리에 지금 이 시 속에 그런 풍경으로 보완해낸다면 또 많은 분들이 오겠고요. 또 하나는 실내로 제가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이제 의정부의 호원 이제 중랑층권에 먼저 번에 김동부 시장이 청보리밭 그 축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뜬금없대. 근데 누군가는 그런 게 이제 이슈가 되다 보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자리를 이제 묵묵히 가다 보면 또 그 이제 후대에 또 다른 윤봉길 시인이 나오고 또 다른 우리 이한도 총리 같은 분이 나오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총리를 오시면서 느낀 거는 비스마르크나 벤자민 디즐레이부터 큰 거거든요. 어떻게 영국을 대영적으로 만들었던 벤자민 디즐레이는 어떻게 그들에게는 영웅일지 모르지만 인류사에 보면은 암흑의 시대를 만든 거거든요. 또 메이지 유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암흑의 시대를 끝내는 첫 시금석이 윤봉길 시인님이었습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국지 시대가 종기부를 찍는 그런 1940
45년 8월 15일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깊은 뜻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특히 좀 늦었지만 윤봉길 문화봉사단의 남영원 단장님께 이제 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려요. 제가 이제 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너무 늦게 와가지고 너무 하여튼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항상 좀 우리 김창호 대표님이 하는 신경을 쓰시고 뭐 예전부터 고생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고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아요. 근데 하여튼 앞으로 앞으로 지갑도 안 해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하여튼 하는 일에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건데 좀 항상 옆에서 뭐 큰 도움은 안 돼도 옆에서 항상 김창호 대표님하고 같이 하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좀 부족하더라도 하시는 일에 저희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 하나도 안 됐는데 다 준비 안 됐어요. 여기 어떤 전체 다 공이 한 페이지는 한중 네. 안경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참석은 했지만 어쨌든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을 안 갖고 있어. 한중 문화협회 보면 나는 역사와 전통이 분명한 한중문화협회라는 단체공으로 있다. 한중문화협회는 1942년 10월 12일 중국 대륙을 무대로 하는 우리의 독립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을 당시에 중국의 수도 춘칭에서 최초로 창립한 단체이다. 창립 당시에 한국 측의 이제 회장은 조서영 임시정부 외교부장이었으며 중국 측은 손문의 이제 아들 손가였고 명예이사로 한국 측은 이승만이 이제 성천에 이제 이승만 이정천 서재필 등이었고 중국 측은 주을래 홍옥상 광말약 등이었다. 아이고 정말 안 보이네요. 자 이후에 1266년에 이제 12월 1일 당시 국내 이제 각계 원로 항일 이제 독립운동가 등과 이제 상해 임정 요인 등이 서울에서 동협회를 재창립하였고 현재 한국 측의 이제 10대 회장은 이종걸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또 창립 취지에 따라서 한중 간의 우위 증진과 친선 교류 및 양국의 문화 이해의 이제 폭을 넓히기 위해서 중국 사회 각계 인사들과의 이제 교류와 각종 문화교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등의 이제 뭐 협회에 명예 총재로 있을 당시에 충칭을 방문해서 충칭 과학기술대학에서 동북아의 경제 공동체 구성의 이제 필요성에 관해 특강을 한 바가 있고요. 또 현재 동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첫째 중국 유학생 지원 사업과 두 번째는 한중 대학생 및 청소년 교육 증진 사업, 세 번째는 한중 전문가 포럼과 세미나 및
토론회의 개최. 또 네 번째는 한중 문화협회 발간을 했고, 다섯 번째는 한중 도시 간의 자매 결연 사업 추진을 하고, 여섯 번째는 중국 나코 지역 아동 심장병 무료 진료 사업 등을 이제 한중 문화협회 고문에서 이제 실시를 한 걸로 책자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와서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우리 한길문화마을 운동본부 윤봉길 문화봉사단이신 거죠? 예, 예. 이렇게 좋은 협회를 갖고 계셔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윤봉길 선생님 하시면 누굴까요? 정말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하신 분, 애국자, 나라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 저희 기억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특히 8월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다시 한번 3분씩 더 하실 말씀 있으면 3분씩 더 하시면서요. 우리 이게 최중희 대장님이 그 9월달 계획도 얘기해 주시고 좀 이따 또 선배님이 한길문화마을 디자인하는 것도 오늘 시도 낭송했으니까 하실 거 있으면 또 얘기해 주세요. 이거 읽으실 거예요? 읽으셔도 되고 또. 다 읽었어. 그래요. 7월 달에 여기서 뵙고 8월에 뵙는데 9월 달에도 또 첫째 주 금요일이 무슨 날일까요? 날짜가 달력 좀 봐주세요. 9월 9일인가요? 제가? 캘린더를 보면은 9월 달 9월 8일이네요. 아, 9월 금요일이 9월 8일 날 이 자리에서 뵙기로 하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 살리기 또 정치는 중업이다 좋은 그 말씀들을 저희가 마음에 새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읽고 또 듣는 사람도 그게 일단은 저 책을 이렇게 가슴으로 읽어야 되는데 저는 중간에 읽다가 말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전쟁 얘기 많이 나오고 또 결혼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그런데 제가 끝까지 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일 날 만날 때 9월 8일이 아니라요. 9월 1일이 매달 첫 번째 금요일이니까 9월 달을 보니까 달력을 보니까 예, 9월 1일이 1일입니다. 있어요. 9월 1일 날이요? 9월 1일. 아, 첫째 주면은 첫 번째 매달 첫 번째 금요일 아, 6시 반 이 자리요. 9월 1일이네요. 예, 그럼 예. 9월 첫날이네요. 그리고 아까 한 이현재 선생님 북고노트는 근데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네. 촌장님이랑 상의해서 뭐 하시게 되면 이 자리에서 준비하시면 되고 그분이 또 그분이랑 여기 계신 분이 마땅치 않으면 그냥 이 자리 또 준비하시는 거로 또 하면 되죠. 그거는 책은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 남영동 선생님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38쪽 중간쯤에 일동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는 남영음 여사님께서 뭐 이렇게 해서 어디가 나와요? 그 책 제목이 뭐였었죠? 책 제목이 이현재 선생님의 그 이제 통일 이발관 통일 이발관 그 이현재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고난이 많으셨어요. 부인도 잃으시고 또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잃으시고 그리고 봉사도 이 가산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아이들 등교 시간에 그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현직에 계시면서 또 생업도 이어가시고 그래서 그거는 읽기가 쉽더라고요. 책이 두껍지가 않아서. 근데
근데 이한동 선생님의 정치는 주검이라는 페이지 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좀 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모이는 거는 견우와 직녀. 평화건 이제 이 도서관에 인문동아리 등록한 거는요, 견우와 직녀 평화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가 안고 있는 저출산 이런 문제들을요, 이 총님의 저서랑 그 이제 매치를 하면, 그게 역동의 정치라는 게 뭐냐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나라나 협상이나 뭐가 되려면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이 효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자리들 속에서 풀어가는데, 그 첫 번째 가치가 평화. 그리고 그 성경에도 평화를 하는 게 하늘의 자손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천마총 있잖아요. 우리 민족이 제천지운 하간주라고 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간다는 어떤 민족적인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관계 태양 능비에 견우와 직녀 그 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 견우와 직녀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향락에 빠진 견우잖아요. 근데 견우 뜻이 뭐냐면, 저희 아까도 이제 어문 정책 얘기했지만 우리 이경수 선생님이 낭독해 준 것처럼 그 한중 문화 이런 교육 속에서 우리의 견우는 소를 끄고 농사 짓는 게 견우입니다. 그리고 밭 가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직녀는 배틀. 그러니까 배틀을 짜는 게 직녀예요. 근데 이제 그 7월 출석 이제 그거 그 이제 우리가 나중에 들어온 문화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니까 중국에서 향락에 빠지는 어떤 그런 걸 하다 빠졌다 보니까 하느님이 놀래서 이제 띄워놓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게 우리의 본성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관계 피태한 능비에 나오는 게 견우직녀고, 또 하나는 우리 문희 할머니, 화황 할머니의 스토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사만 일통을 이룰 때 문희 할머니가 병사들의 방한복을 지어서 입혀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고구려는 형제들이 영기성의 삼형제가 싸우잖아요. 그럼 그 지도층의 자녀가 형제들이 싸우는 그 가문 그 집안과 황후가 그 배틀에 앉아서 짜준 그 방한복을 입고 전투복을 입고 나가 싸우는 병사랑 누가 더 전투력이 있을까요? 배틀로 짜서. 그죠? 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당나라 군대를 들여와서 사만일통을 이룬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질적인 거는 그 견우와 직녀와 관련된 우리 민족의 본성과 어를 누가 더 실천했느냐를 가지고 사만일통을 이룬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대가 남과 북의 통일 또한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견우와 직녀,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는 북이랑 싸우자는 게 아니라 평화. 그리고 그 평화의 시작을 이 가산도서관에서 저 남쪽에서,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번 저는 그 당시 이해를 못했는데 1990년도 이제 그 신화국가 경선 그 캠프가 그 3.1 독립 그 선언서 그 유적지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여의도에서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3.1 정신이 결국은 지금 다시 우리를 반성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 도약하게 하고 또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누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종찬이 8.15 얘기하니까 서로 또 싸우잖아요. 또 5.18 얘기도 싸우고 5.16 얘기도 싸우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그거는 우리가 3.1 정신부터 살피다 보면 그 문제는 다 보드너 안고 갈 수가 있고 서로 분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취지로 그러한 과거에는 그뭐 인사동 거리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 견우와 직녀 평화 거리를 잘 바꾸면 결국 인사동이라는 또 이런 신앙송 그것도 알고 할 수도 있고, 또 여의도에 가면 김대중 평화 거리도 있잖아요. 거기랑도 교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갖고 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창호 선생님은 이 머릿속에 그런 게 이 히스토리가 다 있어요. 다 연계가 돼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거를 잘 맥락을 잡기도 어려울 뿐이와 또 이렇게 발맞춰서 가자니 굉장히 많이들 답답하고
김창호 선생님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제를 뭘로 정한다면 서로의 책을 구입하는 건 되게 어렵고 페이지를 좀 나눠서 이거를 한 권의 책을 다 읽기란 굉장히 어려우니까 좀뭐 페이지 수로 나눠서 그거에 대한 토론을 한다든가 아니면 평화의 거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평화의 거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싶어요. 우리가 먼저 번에 식사를 갔죠. 거기서 찍었어요 사진을. 그럼 같이 그래서 오늘도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남영훈 단장님한테 이제 그 식당이든 아까 피자집이든 같이 이렇게 어울르고 자연스럽게 글로 가서 거기서 또 뒤풀이 하는 걸 찍어서 하면 그게 또 거리가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또 유튜브 이만 방송이 와주셨잖아요 대표님이는. 그럼 그게 또 하나의 더 가치가 더 업그레이드 되고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 그러니까 이끌어가는 분이 미리 오늘 저녁은 어디서 할까 예를 들어서 같이 하면 거기가 또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씩 그게 쌓이다 보면 그게 명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아까 아침에 만나셨을 때 저녁 그거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거로 할까 그러면 또 그 드시고 싶은 거 가지고 또 그 준비하는 분 보고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만 원의 행복. 다른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무엇을 할 때 보면 많은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작은 거 가지고 가성비 있게 큰 걸 이뤄가면 그게 더 값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지금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워지는데 일본에 가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의 이제 관광객들의 3명 중에 1명은 한국인이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써주면 그게 곧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장소를 선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럼 제가 또 그걸 사진 찍어서 이곳에 또 올려서 하잖아요. 또 우리 이만 방송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둘 식사이고 또 그게 또 다음번에 또 우리 그 윤봉길 문화봉사단의 남영훈 단장님께서 또 아드님 데리고 와서 또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쌓이다 보면.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막연하게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연락하는 거 이제 제가 여러 명 하지만 동료로 우리 신중일 교장 선생님 휴대폰 있잖아요. 이번 보면 또 만들면 거기다 더 살을 붙여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만나면 저녁에 할 거 두 분이 상의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게 더 쌓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아까처럼 이 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하다 보면 나중엔 그 큰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비 효과처럼.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부터 이제 충실하게 해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두 번째라고 하지만 두 번째는 아니죠. 예. 이게 지금 기록으로 어떻게 남고 있을까요? 이제 제가 이거를 신문에 들어가면 다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시작이 작년에 그 2022년 6월 11일 날 걸었잖아요. 그럼 거기 걸린 것도 사진이 있어요. 그럼 그 사진을 보면 여기 이제 그 이상한 시인님의 시 속이 연상이 돼요. 그때 그 계절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고태하 시인이 쓴 시를 그러니까 황야문학에 실린 시를 읽어보면 돼요. 근데 안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제가 그걸 좀 수정도 해준 것도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 쓴 거 보고 왜냐면 사랑한기, 그러니까 태화한기.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컨셉. 뭐 처음에는 이제 라일락 향기를 한 거예요. 근데 라일락 향기보다는 우리가 사람의 향기가 더 좋잖아요. 왜냐면 거기가 이제 무궁화라든가 우리 거기 아까 좀 윤동길 시인이 하니까 무궁화나 아니면 이제 고성희 씨가 하는 것 같은 소나기인데 그 당시에 거기 어우러지기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 자체 그리고 우리 이경수 원장님이 향기가 나고 나영훈 선생님이 향기가 나고 그럼 그 사람 향기 나는 그 고장
그게 더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2고 뭐고 그게 이제 6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지난 12월 3일 날 또 그 시청 맞은편에 살림조합 또 강좌했었잖아요. 그리고 2월 11일 날 여기 또 강좌했습니다. 또 남양주 갔다 오고요.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삼성당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준비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 자리에서 하고 여기서부터 중점적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이제 한길문화마을 또 이제 그 한길문화마을 역사관 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책을 읽고 거기에 맞춰서 토론해 가는 거죠. 그럼 그 모이고 나면 또 그러면 한 달을 또 지나잖아요. 그러면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우리 또 하나 알았잖아요. 이경 선장님이 양독해 준 것 중에 이한도 총리님께서는 한중문화협회에 고문하셨구나. 그럼 지금 봐요. 지금 한중 갈등이 심하죠.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우리 이한도 총리님 그 시절에는 한중 갈등이 없었어요. 오히려 극단에서 오히려 좋아진 시대였어요. 그럼 어렵게 만든 그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가 관계를 맺기 좋았습니까? 지금이 좋았습니까? 알고 보면 지금이 더 발전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 얘기한 것처럼 역사적인 의식이 인문학적인 기반이 없는 정치인들이 자꾸 분란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 사다리를 몰아온 거예요. 그럼 다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아, 그때는 더 어려운 시기를 왜 풀었나? 근데 그 아까 거기 있잖아요. 조성 선생. 그러니까 독립운동 했을 때 그 마음 가지고 중국이랑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에 동지였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동지로 가면 중국이랑 그 당시에 동지들을 보면 우리가 일본이랑 싸울 때는 북한이 동지가 협력자가 아니었어요. 여기 고성희 씨 가문이랑 중국 대륙이랑 동지였어요. 의성규 씨 가문이랑 저기랑 동지였어요. 저기는 오히려 서로분정서의 반란 세력들이고. 그러니까 그 중국이랑 더 가깝게 뭔가 대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도 레닌은 우리에게 협조적이었어요. 우리에게 역적은 뭐냐면 스탈린이에요. 근데 그럼 스탈린 잔당들만 나치 척결하듯이 스탈린 잔당들만 척결하자고 하면 돼요. 러시아 전체를 적으로 돌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그러니까 의로운 가치를 가지고 싸우면 되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면 1919년 체제 가지고 우리가 하다 보면 결국은 통일도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독일의 통일은 어디서 다 찾았냐면 우리가 독일 애들이 딱 들어가가지고 그 침략했을 때 뭐예요? 강화도에 있는 우리 책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책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들이 만드는 환경은 마르코 폴로 플랜은 뭐냐면 우리 고구려의 강가 하천을 하는 그 당시 물갈이 정책을 그들이 갖다 한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시멘트 콘크리트 정책을 하다 보니까 강우병이 왔습니다.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을 시멘트 콘크리트 바르면 어떻게 돼요? 버드나무가 죽죠. 그럼 초지가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동물사를 먹여야 돼요. 그게 강우병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패를 하다 보니까 답을 찾은 게 뭐냐면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 속에서 찾은 게 마르코 폴로 플랜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선배님 얘기한 그 사만일통에서 우리 총리님의 저서 속에서 답을 찾으면 우리도 통일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답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니까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건 뭐냐면 역사를 거울 삼아서 풀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작은 거 하나부터 읽고 이 정치는 중업이다 속에 있는 걸 갖고 답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선배님께서 한길문화마을 명사일들이 어떻게 되지 않을지 것 같아요. 아, 처음 나왔는데. 아니 처음에 몇 번 만났어요. 거기서도 하고 아니야. 처음 나와가지고. 또 얼떨떨해요. 아니 또 거기 살고 계시잖아요. 또. 네, 살고 계시잖아요. 아니 거기 안 살았잖아요. 살아요. 시내. 아니 거기 살았잖아요. 시름떡으로 어려서 오셨어요. 아주 어려서 살았어요. 아니 그리고 선배님 거기 뭐야 제를 지내러도 가잖아요. 순제를 지내러 가고 축제를 지내고. 포천 사람들은 다 고향 같은데 거기가
포천사라 그러면은 대촌이든 포천이든 신읍동이든 우리는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어머 여기가 다 고향이구나. 그럼 이제 마무리 멘트는 우리 이네스 대표님께 드릴까요? 네. 그럼 대표님께서 마무리 말씀. 그래서 많이 뵀어요. 성함만. 요거 보여요? 읽을 수 있으세요? 잘안 보여. 나 지금 글씨가 잘안 보여. 지금 우리 남영훈 단장님이 마무리 글을 좀 이제 여기랑 여기까지만 낭독해 주세요. 눈이 안 보여서 아주 어지럽네. 이런 큰 것이 뭐야? 세계 문명의 정신과 가치를 주도하는 국가를 만들자. 홍익인간의 이념에는 인본주의, 민주주의, 평화사상 등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구현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은 국제정치, 국제질서 등 모든 부분에서 세계사를 주도해 나가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세계 문명의 정신과 가치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신과 가치를 주도하는 국가만이 세계사의 주도 국가가 될 수 있다. 21세기의 국제사회를 주도한 우리의 정신과 가치는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한국의 특수한 가치를 조화롭게 결합한 가치이다. 이는 우리 민족이 빛나는 정치 철학인 홍익인간 이념의 대외적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이념을 바탕으로 지난 반세기간 우리가 이룩한 한강변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적 성취와 민주화 실천이라는 정치적 성격의 기반 위에 서서 선진과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 국가 목표이다. 국가 목표와 국가 전략 없이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실을 올바르게 따라잡을 수 없다. 1인당 소득 수준 세계 제1인 스위스, 국가 경쟁력 세계 제1인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 등은 모두 국민들의 마음과 국력을 한 방향으로 모을 수 있는 확고한 정기 목표나 비전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10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을 선진국 추월이라는 분명한 국가 목표를 세워 전 국민이 협심 노력한 결과 지금은 유럽의 모든 선진국을 추월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 확고한 장기 비전이나 목표를 정하여 전 국민이 마음과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간다면 반드시 선진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다.
이상입니다. 단체 사진 찍을까요?